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17번째 시간으로 리어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어왕.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Act 1, Scene 4.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성한 희곡. 영국을 다스리는 리어왕, 그가 스라에 두던 딸들, 자기 자리에서 국왕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희곡이다. 이른바 4대 비극으로 이름을 떨치는 걸작이다. 늙은 리어왕은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딸들에게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는다. 장녀 코네릴 공주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며 가진 아부와 아양을 다 떨어서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다. 자녀 리건 공주도 코네릴의 행동을 모방하여 똑같이 3분의 1만큼 받는다. 마지막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막내딸 코델리아 공주만 남았다. 그녀는 언니들의 말이 거짓말이며 아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만은 정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는다. 아버님을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난 그 은혜를 당신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되갚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언니들이 당신을 그리 사랑한다면 남편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 남편은 내 사랑의 반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져갈 것입니다. 화가나건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언니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리어왕은 이에 크게 역정을 내며 재차 정녕 내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코델리아는 그렇다고 답하고 리어왕은 코델리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배은망덕한 후레자식이라고 몰아붙이고 코델리아의 몫으로 예정된 유산을 언니들에게 각각 나누어져 버리고 코델리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애하던 버건디 공작은 유산이 없다고 떠나버리고 코델리아를 진심으로 사모하던 프랑스 왕이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서두르하여 시작되는 이야기. 막내를 쫓아버린 왕에게 직언을 하던 충신 켄트 백작은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는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왕을 다시 보필하기 위해 광대로 변장하고는 리어왕에게 가서 그의 시중을 들은 천인광대 카이어스로 살아간다. 또한 리어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인 클로스터 백작의 서자인 에드먼드는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서자라는 이유로 적자보다 차별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업무를 꾸며 적자인 형 에드거를 죽이려 한다. 에드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톰이라는 가명을 쓰며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한편에 죄 자신들의 코델리아의 유산에만 눈이 돌아가 있던 코네릴과 리건, 유산을 다 물려받은 코네릴과 리건은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점점 홀대해서 아주 살맛이 안 나게 만들고 결국 대놓고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믿었던 두 딸이 자신을 홀대하자 얼마 남지 않은 기사들과 함께 밖으로 쫓겨난 리어왕. 이에 리어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미쳐버리고 클로스터 에드먼드의 업무에 휘말려 두 눈을 잃고 나서 죽고, 리어왕의 장녀와 처녀는 에드먼드를 두고 연적이 되어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리고 에드먼드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이를 갈던 에드거의 손에 죽는다. 그리고 코델리아는 이미 프랑스 왕가에 속했음에도 광야 속에 비참히 죽어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목숨을 바쳐 전투에 참전하나 결국 우세한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에드먼드에 의해 감옥에 갇혀 허무하게 죽어간다. 그리고 그녀의 유해는 프랑스 왕이 오열하며 본국으로 데리고 간다. 전쟁은 끝났지만 결국 리어 왕도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후회하다 죽고 만다.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남은 사람들이 뒤를 정리해주며 막을 내린다. 다른 4대 비극이 인간적 갈등 관계에서
몰락이 오고 있다면 리어 왕은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물론 그의 중심에는 리어 왕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들 이상으로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군상극과 같은 양상을 띈다. 또 몇몇 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본작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다층적인 갈등 관계를 맺으며 그의 배경 또한 여러 영지를 오고 가기 때문에 매우 스케일이 크고 위에서처럼 권선징악도 확실한 장엄한 이야기가 되었다. 사실 햄릿과 함께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세시대의 귀족들의 암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상당히 양반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말이 독자들에게 드러났기 때문 따라서 당시에 혼란하던 정세를 알 수 없던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또한 영문학에 정통한 셰익스피어의 필력으로 손꼽히는 명작이 되었다. 다만 선한 자들이 전부 다 사망하고 그나마 에드거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에 분노하여 결말을 멋대로 고친 수많은 극본이 자리매우기 시작했다. 덕분에 원본은 거의 공연이 안되고 개작본들만 무대에 올라야 했던 역사도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딸이 아니라 아들들이긴 하지만 물론 결말은 동일하다. 이쪽도 엄청난 대작 영화. 2018년에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킹 리어라는 영화도 나왔다. 참고로 셰익스피어 이전에 널리 공연된 리어 오브 브리튼 원전이라 할 수 있다 해선 코델리아가 죽지 않으며 리어 왕이 왕위를 되찾은 뒤 코델리아에게 왕국을 물려준다. 이는 리어 왕 이야기의 근간이 된 12세기작 브리타니아 열왕사에 근거한 것으로 열왕사를 만든 몬머스의 제프리에 의하면 레이르 왕이 3명 중 2딸에게만 땅을 물려줬다가 괄시를 받는 것까지 셰익스피어작 리어 왕과 이야기가 유사하나 열왕사 속의 레이르 왕은 잉글랜드에서 도망쳐 프랑크족에 시집간 코델리아에게 몸을 탁하게 되고 코델리아의 남편이던 프랑크족의 왕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고 프랑크족은 레이르 왕을 복권시키기 위하여 잉글랜드로 쳐들어간다. 그 전투에서 코델리아와 리건의 군대는 프랑크족의 군대에 처절히 발리고 코네릴과 리건 그리고 그들의 남편까지 전부 사망한다. 이후 다시 왕위 자리를 되찾은 레이르 왕은 3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사망하고 코델리아는 레이르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한다. 하지만 5년 뒤 코델리아의 조카들 즉 코네릴의 아들인 마르기누스와 리건의 아들인 쿠데다기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코델리아를 공격하고 전투에서 패하여 감옥에 갇힌 코델리아는 비통하게 자결한다. 이후 마르가누스와 쿠데다기우스는 브리턴 왕위계 승권을 놓고 내전을 치르고 결국 쿠데다기우스가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후 리건의 자손인 쿠데다기우스는 수대에 걸쳐 브리턴을 지배한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은 이를 적절히 각색한 것이다. 등장인물 리어 왕 말 그대로 잉글랜드를 통치한 지배자, 제2기간 동안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소유했으나 은퇴를 결심한 이후 그 즉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딸 자식 복 없는 사람, 자신의 첫째와 둘째 딸을 너무 믿은 것이 죄인 인물이다.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은 타인의 악덕이나 내부 갈등으로 몰락한다. 그러나 리어 왕은 자신의 실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학대당하여 몰락한다. 작품은 왕위기에 앞서 인간이었던 한 늙은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집중한다. 햄릿이나 오델로가 인간관계에서 온 비극으로 죽었다면 그의 죽음은 성격이 다르다. 맥베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다 죽고 말지만 왕이 된다는 목적, 그런 어디까지나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다. 리어 왕은 오히려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적다. 다만 그는 혈육의 정과 안락한 노후를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고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간과했다. 그는 모든 권력과 재화를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였지만 결국 광야를 헤매다 비통한 죽음을 만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